대한민국 화도정보 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정세를 통하여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의 결말에 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아놀드 요셉 토인비가 남긴 예언이 있는데 21세기의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는 날이 온다면 그는 그 중심이 동북아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핵심적인 말은 한국의 홍익 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에 차는 말을 남겼습니다. 홍익 인간의 의미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토인비는 세계 중심이 21세기의 동북아로 옮겨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가진 모든 학자들은 토인비의 예언을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는 동북아의 중심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게 될 패권 국가가 될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노선의 길을 가고 있는 빨갱이 공산당 문재인과 그의 추종자 종북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미국을 외치고 친중국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경제인들과 경제학자들이 중국을 사랑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그들은 아놀드 토인비처럼 어리석은 홍익 인간들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땅에 속한 것을 자기의 조그만 두뇌를 이용하여 아주 확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지구 위에 존재하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을 짐작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홍익 인간들은 토인비의 사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중심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중심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묵시의 책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교회의 기독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전쟁사와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어떻게 흘러왔으며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인정을 해줌으로써 이 세상의 나라들을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들은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 유엔에서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집트가 초안을 마련한 이 결의안은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에 관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성 128, 반대 9, 기권 35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서 예언한 대로 중동에서 아마겟돈 즉 3차 전쟁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2500년 전에 다니엘에 의하여 기록된 세상 종말에 관계된 예언들이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예언들도 하나같이 성취되어 왔고 우리 앞에 성취되려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몇 가지 사건들이 앞으로 30년 사이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을 여기에서 기술하려고 합니다. 이 지구에서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 패권 국가는 오직 미국이라고 비유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오직
패권 국가인 미국의 탄생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성경은 짐승을 나라로 표현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른 짐승이 용처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다른 짐승은, 즉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는데 용처럼 말하는 나라로 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 즉 새끼양 같은 나라로 탄생하였고,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때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리고 세계에서 용처럼 말하는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다른 짐승, 즉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용처럼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림 속에 존재하는 용일 뿐입니다. 중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이고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나라로 탄생한 나라가 아닙니다. 역시 처음부터 상상으로 나타난 용은 그림 속의 용으로 세상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용처럼 미국에게 도전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림 속의 용은 아무 힘이 없는 중국입니다. 이 중국은 힘없는 용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은 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소국으로 2, 3년 안에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종말의 때에 등장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은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미국만이 아마겟돈 전쟁, 즉 3차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뒤에 숨어서 미국을 움직이기 원하는 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항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좌파 언론들과 중국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는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당신들의 몽텅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여 중국의 경제가 망한다면 당신들의 똘마니들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사랑하는 월가는 또 어떻게 될까요? 당신들은 끈떨어진 시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당신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모든 언론들과 상하원 의원님들은 트럼프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들은 쉽게 중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당신들은 앞으로 약 6년 후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미국을 새로운 힘의 패권 국가로서 새로운 세계의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정말로 당신들이 미국을 당신들의 세상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잠시 당신들은 미국, 즉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좌파 정당인 당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당신들의 손아귀에 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약 6년을 참으면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미국은 당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지 마십시오. 잠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이루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당신들이 미국의 모든 정보를 중국에게 지적 재산권과 기술을 팔아먹고 불을 챙겼던 이유였으며 스파이스를 통해 돈을 챙겼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짓들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잘못된 계획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꿈이 더 늦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마겟돈 전쟁, 즉 종말의 때까지 미국은 패권 국가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미국을 통해 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망하면 당신들의 부도 많은 손실을 입기 때문에
당신들의 부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중국으로부터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당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 미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당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취한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부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이 5년 후부터 종말의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그들의 부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여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5년 후에 당신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으며 당신들은 축적한 그 부로 세상을 지배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힘의 균형이 미국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이 세상에서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나라는 미국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즉 10불의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 강력한 나라로 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 10불에 관해서는 천천히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이지만 세상의 힘은 미국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부를 얻기 원하는 자는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미국 시민이지만 많은 사람들처럼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의 결말은 결국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망하고 군사적으로 힘을 잃게 될 때에 북조선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공산당 종북 주사파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북한에다 갈 수 없는 집시들입니다. 이 집시들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공산당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 없습니다. 또 빨갱이 공산당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대는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문재인과 그의 정권을 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 과도정부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과도정부 임시 지도자,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곧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올 초에 이어서 지난 7월 25일 동해안 쪽으로 새로운 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한국의 반공식별구역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투기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 전투기가 동시에 출격함으로써 동해안 쪽에서 주변 국가들 간의 전투기 30여 대가 얽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전역을 둘러싸고 국가들 간의 세력 경쟁과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경제와 군사적 힘으로 미국에게 패권을 도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막 에스퍼는 7월 12일 국방장관 지명자 청문회에 나와서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거리 미사일과
핵미사일을 대한민국과 일본에 배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 미국의 참모총장이며 또 국방장관의 지명자인 마크 에스퍼가 한국과 일본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동북아 지역 정세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월 16일 마크 에스퍼는 국방장관 인용 청문회에 나와서 중국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대단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사적인 능력, New Military Capability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이 핵미사일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동북아에 배치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서는 중국이나 북조선을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해상에서 미국의 군함의 핵무기를 장착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에게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 핵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조선으로부터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 합참의장의 지명자 마크 밀리와 국방장관 지명자 마크 에스퍼가 미국에 의해서 아시아 지역에 지상 핵미사일을 배치해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의 언론에 따르면 사정거리 1000km 크루즈 미사일을 시험하여 금년 말에 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정거리 3400km 중거리 핵미사일도 실험을 마치고 금년 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국방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중거리 미사일과 화생방 무기를 북조선 국민들의 희생을 최소화시키면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로 북한의 모든 것을 일시에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중거리 미사일과 화생방 무기를 일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무기는 중거리 핵미사일입니다. 나는 이 중거리 핵미사일이 배치되는 곳은 앞으로 미국의 영토인 괌과 일본, 호주, 그리고 대한민국이 검토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산당 문재인이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의 수명은 그래서 단축될 것입니다. 세계 여론 때문에 미국은 그 일로 인해 문재인을 참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과도정부는 미국을 대신하여 공산당 문재인과 그의 정권을 참수해도 세계 여론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재인을 참수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입증해 주는 것처럼 미국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군사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패권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국이 한국을 제외시킨다면 동북아에서 우방인 일본과 함께 미국이 중국의 힘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불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즉 3차 대전까지 패권 국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 전쟁과 패권 경쟁에서 패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망하게 되면 북조선의 김정은 자동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미국은 북조선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미국이 대한민국과 도정부를 사용하여 문재인을 참수하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침국가로 만든다면 미국은 패권 경쟁에서 중국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문재인을 참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패권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일본과 함께 중국의 힘을 견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성취될 저의 예언입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어떤 나라도 종말의 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재선에서 틀림없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법적으로 종말의 때까지 패권 국가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때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의 부의 모든 힘은 모두 다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예언에 기록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외국 인사들은 유튜브를 통해 말로만 이론을 전개하고 대한민국을 구하자고 말로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지금의 위기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원한다면 그들 모두가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과도정부를 구심점으로 삼고 제약이 없는 미국에서 그들이 직접 참여하여 로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과도정부는 다국적 용병을 훈련시켜 문재인과 그의 정권을 참수하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문재인을 참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여론 때문에 문재인과 그의 정부를 참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친미국을 할 수 있는 우파 정당의 지도자를 찾고 있으나 문재인과 그의 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과도정부 타이틀만으로도 그 올바른 지도자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애국 인사분들께서는 사분 오열된 애국 단체들이 아니라 구심점이 분명한 대한민국 과도정부의 일원이 되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연합하고 직접 참여하여 각자 배운 학문의 지식을 활용하여 가짜 문재인 정권을 능가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정부로 활동하면서 문재인과 그의 정권을 참수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을 참수하면 됩니까? 국회의원 총선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올바른 지도자를 찾으면 됩니다. DJRK-TV 방송이었습니다.